네, 이번 시간에는 2017년 9월 23일 시행한 소방관계법규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자, 41번 나가죠. 우연물 안전관리 법령상 요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해야 되는 그 제조소의 그 지정 수량의 기준인데요. 맞는 것 찾는 거죠. 옳은 거.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그 제조소는요, 지정 수량의 요 10배 이상의 오염물을 저장하는 요 제조소, 그 다음에 일반 취급소죠.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하는 5개 저장소,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150배 이상의 그 오염물을 갖다가 저장하는 옥내 저장소, 그 다음에 200배는 5개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요 안반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이송 탱크 취급소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물어본 게 뭐냐면은 요 제조소예요, 제조소. 제조소는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이니까 맞는 답은 바로 요 1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요 제조소는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꼭 암기를 좀 해 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해설 쪽에 보시면은 요 관계인이 예방 규정을 정해야 하는 제조소 보면 지정 수량의 요 10배 이상의 오염물을 취급하는 요 제조소, 그다음에 7번에 가시면 10배 이상의 오염물을 취급하는 일반 취급소죠. 그 다음에 2번은 지정 수량의 10배 이상의 5개 저장소, 150배는 옥내 저장소, 200배는 5개 탱크 저장소, 그 다음에 안반 탱크 저장소, 이송 취급소에서 7가지죠. 다음 42번 가죠. 자, 42번은 건축 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을 물어본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건축 허가 동의는요, 누가 해주느냐? 바로 소방 본부장이나 아니면 소방서장이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청이나 시청에서 건축 허가를 내줄 때는 반드시 소방본부장 서장한테 건축 허가 동의를 갖다가 받아야만 허가를 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건축 허가 요 동의 대상물을 보면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이고요. 단 학교는 100제곱미터 이상만 돼도 건축 허가 동의 받아야 되고, 또 노유자 시설하고 수련 시설은 200제곱미터, 정신의료기관하고 장애인 의료 재활 시설은 30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차고 주차장 용도로 사용되는 그 시설인데요. 한 층이 차고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층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층이 있는 그 시설. 그다음에 승강기 있죠. 또 기계장치 주차 시설은 20대 이상. 요 항공기 경락권 무조건 다 들어가요. 면적에 관계없이 관망탑, 항공관제탑, 방송용 수송수신탑. 그다음에 지하층 무창층 15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공연장일 경우에는 100제곱미터 이상. 그다음에 요 노유자 시설이 다 들어간다는 거. 그다음에 요양병원 다 들어가죠. 그다음에 요 건축 허가 동의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에는, 제외되는 그 경우는요, 특정 소방 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 경보기, 피난기구, 그다음에 방열복, 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그다음에 유도등 및 유도표지죠. 그래서 요거는 머리 글자 이용하면 좋아요. 소누피, 방공인,
유유죠. 그래서 소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그다음에 방은 방열복, 공기호흡기, 인공소생기, 유도등 및 유도표지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이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고요. 이 건축허가 동의 대상물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42번은 동의 대상에서 그 제외되는 것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아닌 거.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소높이 방공인 유유죠. 보시면 인공소생기 여기 인자 들어가죠. 유도표지 여기 유자 들어가죠. 그다음에 누전경보기에 누자 들어가죠. 여기 보면 비상조명 등이 있는데 비자 들어가는 건 없어요.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는 거죠. 43번 또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네요. 하자, 보수, 보증기간 맞는 것 찾는 거예요. 옳은 거. 자, 유도표지 요거는 요건 2년이죠. 유도등하고 유도표지. 자탐설비는 3년. 물분무등 기계 분야니까 3년. 자동소화장치 기계 분야니까 3년. 그래서 맞는 답은 4번이 바로 맞는 거 답이 되는 거죠. 44번 가죠. 자, 이 소방 기본 법령상 동원된 소방력의 그 운용하고 관련해서 필요한 사항은 누가 정하느냐? 이건 바로 소방청장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맞는 답은 바로 이 3번 소방청장으로 여러분이 문제하고 답을 암기해 주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5번 가죠. 자, 소방 그 시설법에 의해서 법률상 주택의 소유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대상으로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택에 그 설치하는 이 소방시설은요,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에서 요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다세대 주택은 공동주택 맞죠? 다가구 주택도 공동주택, 연립주택도 공동주택인데, 요 아파트는 공동주택에서 제외가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이 되죠. 46번 가죠. 자, 소방 기본 법령상 타고남은 불이나 요 재해 그 처리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으로 맞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2번에 2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여러분이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200만 원 이하의 그 벌금은요, 화재 예방 조치 명령 위반자, 그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무원의 출입 조사를 거부한 자,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47번 가죠. 자, 소방 기본 법령상인데 소방 용수 시설을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일 경우에 수평거리 몇 미터 이하? 소방 용수 시설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수평거리 100m 이내가 돼야 되고 나머지 기타는 140m 이하죠. 그래서 여기선 주상공이니까 수평거리 100m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소방 용수 시설도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공통 기준을 보면은 주거지역, 그다음에 상업지역, 공업지역일 경우에는 수평거리 100m 이하가 되죠. 나머지 기타는 140m 이하. 소화전 그 설치 기준 한번 보죠. 상수도와 그 직접 연결을 해서 지상식이나 지하식으로 하고 연결 요 금속구의 그 구경이 65mm로 한다는 거죠. 급수탑 설치 기준을 보면 여러분이 급수탑은 여러분이 도로에 이렇게 가다 보면은 도로 옆에
이 적색으로 된 배관이 보일 거예요. 여기 개폐 밸브 있죠? 그래서 이 급수탑은 소방 그 차에다가 우리가 상수도에서 물을 급수할 수 있는 설비예요. 그래서 이 급수탑 설치 기준은 이 급수탑의 구경은 100mm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개폐 밸브는 지면으로부터 1.5m 이상 1.7m 이하의 위치. 그 다음에 저수조 설치 기준. 그러면 지면으로부터 낙차가 4.5m 이하가 돼야 되고, 흡수 부분의 수심 0.5m 이상. 그 다음에 소방 자동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흡수관 투입구의 그 구경이죠. 사각형일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60cm 이상, 원형일 경우에는 지름이 60cm 이상이 돼야 되죠. 이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요. 다음 48번 가죠. 자, 이 48번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죠. 위험물안전관리 법령상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특정 옥에 저장 탱크죠. 관계인은 요 완공검사 필증을 받은 날부터 몇 년 이내에 요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느냐 했죠. 그래서 요 특정 옥의 탱크 저장소는요 100만 리터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12년 그 이내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되죠. 완공검사 필증 발급받은 날부터. 그래서 1번이 답. 그래서 요 특정 옥의 탱크 저장소의 정기 점검을 보면은 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이내에 1회 이상 정기 검사 받아야 되죠. 그래서 요 완공검사 필증을 교부받은 날로부터는 12년, 그다음에 최근에 정기검사를 받은 날로부터는 11년, 그 다음에 최근에 마찬가지로 정기검사인데 요거는 안전조치가 적정한 것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최근 정기검사 받은 날로부터 요건 13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거 다 암기하지 말고요. 완공검사 필증 교부받으면 12년, 최근 정기검사 받은 날은 11년, 이렇게 여러분이 두 가지 정도는 암기하시면 되겠네요. 49번 가죠. 소방시설법이죠. 자,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퇴직했을 경우는 30일 이내에 선임을 해야 되죠. 그래서 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일 중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처음 건물을 신축했을 경우에는 완공일로부터 30일 이내. 그다음에 소방 그 대상물을 양수 누구한테 인도를 받을 경우죠. 이럴 경우에는 권리를 갖다가 취득한 날. 그다음에 요 증축일 경우에는 중축공사에 요 개시일에 했는데 이게 틀린 거죠. 중축공사를 갖다가 완공한 완공일이죠. 그래서 요 3번이 틀린 답이 되죠. 네 번째,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했을 경우에는 해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신고 등이 나오는데 요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죠. 그다음 선임 신고도 여러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선임은 30일 이내에 하면 되고요. 소방서에다가 신고하는 이 선임 신고는 이건 14일 이내라는 거 꼭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음 50번 가죠. 자, 50번은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에 관한 그 기준인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자, 석탄, 목탄유를 발전용으로 저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쌓는 높이는 틀린 것이 아니고 만든 걸 찾아야 되겠네요. 쌓는 높이는 10m 이하로 해야 되고요.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50제곱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죠. 그래서 기억에는 10m가 들어가야 되고요. 니은에는 50제곱미터. 이게 일반적인 기준이에요. 그런데 그 살수설비나 대형 소화기 설치하면은 쌓는 높이는 15m 이하. 그 다음에 쌓는 부분의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죠. 같이 여러분이 정리하면 좋죠. 그래서 그 50번의 답은 맞는 답을 찾는 거네요. 교재 그 문제가 물음이 좀 잘못돼 있죠. 소방 그 기본 법령상 저장 취급 기준 중 틀린 것이 아니고 이게 맞는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맞는 것은. 여러분 이거 교재를 좀 고쳐주시면 되죠. 그래서 4번이 맞는 답이고요. 그래서 이 특수가연물 저장 취급 기준을 보면은요. 다음 강목의 기준에 따라 저장을 하는데 석탄이나 이 목탄유는 발전용으로 저장할 경우에는 예외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화력발전소 같은 데 보면 석탄을 많이 이렇게 쌓아놓고 연료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이 특수가연물 저장 기준이 적용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품명별로 쌓아둬야 되고요. 일반적인 기준은 높이가 10m 이하인데 연결 살수 설비나 아니면 대형 소화기가 설치되면은요 15m 이하라는 거. 쌓는 높이. 자, 바닥 면적은 일반적인 기준은 50제곱 이하인데 석탄이나 목탄 저장할 경우에는 200제곱미터 이하. 그다음에 살수 설비나 대형 소화기 설치했을 경우 바닥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하인데 석탄, 목탄유는 300제곱미터 이하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쌓는 부분에 요 바닥 면적 사이. 자, 여기 특수 가연물을 이렇게 쌓아놨으면 이 거리를 물어보는 거죠. 이 거리는 1m 이상 이격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음 51번 가죠. 자, 51번은 가로에 알맞는 답 쓰는데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이죠. 자, 물 분무등 소화설비 설치해야 되는 곳에 차고 주차장일 경우에 여기에 어떤 설비를 하면은 물 분무등 소화설비를 면제해 주느냐. 바로 요 스프링클러 설비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 바로 그 맞는 답이죠. 그래서 소방시설 설치 면제 기준 보면요. 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 대상일 경우에 요 물 분무등을 하면 면제가 되고요. 반대로 물 분무등 설치 대상일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설비하면 면제가 되죠. 그러면 요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는 스프링이나 아니면 물 분무 소화 설비하면 면제. 그러면 요 비상 경보 설비하고 단독 경보용 감지기는 자탐 설비 설치하면 면제가 되죠. 다음에 52번 가죠. 자, 52번은 지정수량의 요 40배 이하의 오염물을 취급하는 장소에 취급소의 그 구분인데 옳은 것 찾는 거죠. 그래서 요 지정수량의 20배 이하를 갖다가 저장이나 취급하는 데를 우리가 일종 판매 취급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정수량의 40배 이하일 경우에는 요걸 이종 판매 취급소라고 하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지정수량 요 40배 이하를 갖다가 취급하는 장소, 여기를 뭐로 하느냐? 이게 바로 판매 취급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맞는 답이 되고요. 다음에 53번 가죠. 자, 이 소방용품의 형식 승인을 받지 않고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에 대한 벌칙인데 이건 상당히 무겁죠.
이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아니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거는 명령을 갖다가 위반했을 경우, 뭐 조치 명령, 그다음에 관리업 등록가 나고 영업을 한 경우, 그다음에 형식 승인 받지 않고 제조나 수입한 자, 제품 검사 받지 아니한 자, 그다음에 규정 위반해서 소방용품 판매 진열, 그다음에 요 부정한 방법으로 전문기관 지정받은 자. 그래서 여러 번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54번 가죠. 자, 54번은 임시 소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요 종류하고 규모 기준인데 요 틀린 거를 찾아내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간이 소화장치, 요 놈은 연면적 요 3,000제곱미터 이상의 공사의 그 작업 현장이라고 그랬죠. 그럼 여러분 요걸 하기 전에 요 임시 소방시설 설치 그 공사의 종류하고 규모를 여러분 한번 살펴보죠. 자, 이 소화기는 건축물의 그 대수선이나 용도 변경 이런 그 작업 현장에서 하는 거고요. 요 간이 소화장치는 연면적 얼마예요? 3,000제곱 이상이죠. 그래서 여러분 1번에 간이 소화장치는 연면적 3,000제곱 이상 맞아요. 그 다음에 요 비상경보장치는 얼마 이상? 예,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2번도 바로 맞는 답이죠. 그 다음에 3번에 요 간이 피난 유도선, 요거는 바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이 아니고 15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그래서 요 3번이 바로 틀린 거죠. 그래서 요 비상경보장치는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간이 피난 유도선은 예, 바닥면적 15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이 틀린 거는 여러분이 3번에 요 100제곱이 아니고 150제곱미터 이상이죠. 그래서 요건 3번이 쉽게 여러분이 답을 찾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다음에 55번 가죠. 자, 소방 특별 조사를 할 때 관계인에게 며칠 전에 서면으로 통보를 해야 되는가? 단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하고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죠. 다시 말해서 긴급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하고 조사 목적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불시에 점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일반적인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며칠 전에, 요건 7일 전에 서면으로 특별조사 가기 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게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이렇게 통보해 주는 건 거의 없어요. 대부분 다 그냥 불시에 가는 거죠. 왜 그러냐면 미리 알려주면 다 준비하기 때문에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소방 특별조사의 방법하고 절차가 그 법에 나와 있는데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보를 해주는데 예외 규정은요. 화재 발생 우려가 뚜렷해서 긴급할 경우 사전에 통지하면은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죠. 그리고 여러분이 요 관계인이 승낙 없이 해가 뜨기 전, 해가 진 뒤, 이게 뭐예요? 야간이죠. 쉽게 얘기하면. 야간에는 원칙적으로 점검할 수가 없는데 또 예외가 있죠. 긴급 요할 경우하고 사전에 통지하면 조사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이런 때는 야간에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음 56번 가죠. 자, 위험물 안전관리법인데요. 한 명의 위험물 안전관리자가
중복해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는 경우에 가로 안에 알맞는 답. 그래서 동일 군내에 있을 경우에는요, 이 안에 그 제조소나 이 저장소가 100m 이내에 있을 경우에는 위험물 그 안전관리자를 중복해서 선임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저장소 여러 군데를 갖다가 한 사람이 위험물 안전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100m죠. 그래서 맞는 답은 요 2번이에요. 그래서 위험물 안전관리자를 갖다가 중복해서 선임할 수 있는 경우는요, 보일러나 이 버너 등에서 소비할 경우에는 7개 이하. 그 다음에 차량에 고정된 탱크일 경우에는 5개 이하. 그 다음에 동일 군내에 있거나 상호 100m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경우, 이럴 경우에는 1인의 안전관리자를 중복해서 선임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지금 여기 하나의 동일 군내가 아니고 상호 100m 이내면 동일 군내가 아니래도 가능하겠네요. 그 다음에 다음 강목 기준에 의한 모두 적합한 5개 이하의 제조소 등을 동일인이 설치한 경우, 자, 동일 군내에 위치하거나 아니면 상호 100m 이내의 거리에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지정 수량의 3000배 미만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57번 가죠. 자, 상호 응원협정 체결에 포함되는 사항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응원 출동의 요청 방법 들어가고요. 훈련 및 평가 들어가고, 출동 대상 지역하고 규모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응원 출동 시 현장 지휘에 관한 사항,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소방 업무의 상호 응원 협정 한번 보시죠. 그래서 소방 활동에 관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응원 출동 대상 지역하고 규모, 그 다음에 소요 경비 부담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응원 출동 요청 방법, 그 다음에 훈련 및 평가죠. 그 다음에 58번이요. 자, 소방시설 공사 법령상 완공검사를 해주려면 소방서에서 현장을 갖다가 확인을 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이 아닌 것 찾는 거죠. 다시 말해서 어떤 건축물이 지어지면은 그 소방시설에 대한 완공검사가 나오죠. 그 완공검사를 서류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반드시 현장에 가서 확인해야 되는 소방 대상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현장 확인 대상 아닌 거 찾는 거예요. 자, 문화 집회시설은 반드시 현장 확인해야 돼요. 가스개수화 설비 설치된 곳 당연히 해야 되죠.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이거 맞는 얘기고요. 4번에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여기까지 맞아요. 그 다음에 11층 이상인 특정 소방 대상물까지 여기까지 맞는데, 요 아파트 때문에 그렇죠. 요 아파트는 예외죠. 그래서 아파트는 현장 확인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맞는 답은 틀린 것으로서 답은 4번이죠. 그래서 이 완공검사를 위한 현장 확인 대상은요, 문화, 집회시설, 종교, 판매, 노유자, 수련, 운동, 숙박, 창고시설, 그 다음에 지하상가, 다중이용업소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요 가스개수화 설비 설치 대상,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1층 이상인 거. 근데 아파트는 제외죠. 가연성 가스 1000톤 이상. 그 다음에 59번 가죠. 가로놓기예요. 소방용수시설하고 지리조사에 관한 기준인데 가로 안에 알맞는 답. 본부장 아니면 이 소방서장은 소방용수시설하고 요 지리조사를 월 몇 회? 월 1회 이상 해야 돼요.
조사 결과는 2년간 보관해야 되죠. 그래서 모든 그 서류는요, 2년간 보관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소방용수시설하고 지리조사, 실시권자는 본부장하고 서장이죠. 조사 주기는 월 1회 이상, 조사 내용은 소방용수시설하고, 그 다음에 요 지리조사죠. 조사 결과는 보관기간은 2년간. 그 다음에 60번 가죠. 소방시설법인데요. 소방특별조사의 항목이 아닌 것 찾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화재 예방 조치에 관한 사항 해야 되죠. 자체 점검하고 정기 점검에 관한 사항 당연히 해야 되고, 소방 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것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관리하고, 특수 가연물의 생산 품질 관리, 여기서 틀린 거네요. 생산 품질 관리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저장 취급에 관한 사항이죠. 그래서 요 4번이 틀린 거 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소방특별조사 항목은 여러분이 여러 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요 불을 사용하는 설비에 관리하고 특수가연물의 저장 취급이죠. 그래서 그 4번이 바로 그 틀린 그 답이 되는 거죠. 예,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